10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에 두 아이를 홀로 키워온 50대 여성 조 씨. 이제 성인이 된 큰딸과 고등학생 둘째는 전 남편이랑 조금씩 왕래를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최근 전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이 조 씨와 두 자녀를 괴롭히고 있다는데요.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? 자, 오늘 사연 주신 제보자는요, 이혼한 전 남편이 최근에 사망을 했답니다. 자, 그런데 그 이후 생각지도 못한 변수, 골칫거리가 생겨서 저희한테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, 이혼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으셨다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일단 제보자는 50대 여성 조모 씨인데요. 10년쯤 전에 그 남편이랑 이혼을 했습니다. 그 당시에 위자료니 양육비니 한 푼도 못 받고 그 이후로 두 아이를 혼자 키워왔습니다. 첫째는 딸인데요. 지금 사회초년생입니다. 그리고 둘째는 아들이고 고3입니다. 그러니까 아이들 초중학교 다닐 때쯤에 이혼을 한 거고요. 그동안 아이들이랑 전 남편은 딱히 왕래가 없었는데 한 작년, 재작년쯤부터 이 남편이 가끔씩 아이들을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하더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 전 남친이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. 이 아이들도요, 아빠의 여자친구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서로 연락처도 잘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. 아빠 여자친구를 이모라고 부를 정도면 그래도 관계는 썩 나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. 네,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이 여자친구와 아빠가 같이 살았거나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여자친구로 이렇게 만났던 것 같은데요. 이 조 씨도 아이들이 이제라도 아빠랑 연락하는 게 나쁘지는 않지 그러고 그냥 뒀습니다.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아빠가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한 거예요. 그러니까 다들 경황이 없지만 이 딸은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기는 해서 모아놓은 돈도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큰딸로서 이제 본인이 할 도리를 다 한다고 해서 이 딸 중심으로 해서 장례도 다 치르고 이제 병원비도 내고 이러는데 이 150만 원 정도 나온 병원비도 마지막으로 딸이 내려고 딱 봤더니 그 전남 아빠의 여자친구가 오더니 아니 그건 내가 낼게 그러면서 이제 꼭 내가 내고 싶어 이래서 그 돈을 낸다 그랬고 그래서 그냥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. 자, 들으신 것처럼 장례비는 첫째 딸이 내고 병원비는 자칭 이모, 전 남편의 여자친구가 내겠다고 해서 그렇게 다 정리가 됐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그 정리가 희한하게 됐다는 겁니다. 제보자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혹시 본인이 내겠다고 마지막까지 그럼 내라고 마지막에 안 그래도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경비를 다 내고 다 쓰고 했거든요. 굳이 또 자기가 내겠다 해놓고 그 내겠다고 그만큼 얘기하고 냈다고 생색을 그렇게 낸 그 돈이 죽은 사람의 카드를 쓴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. 죽은 사람의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다고요? 그러니까 전 남편 여자친구 자녀들이 이모라고 불렀던 분이 썼던 카드는요. 본인 게 아니라 전 남편 거였다라는 거예요. 그 딸이 병원비 계산하려고 했더니 내가 낼게 안 그래도 힘든데 라면서 그렇게 낸 했잖아요. 카드였는데 그게 이미 사망한 남편의 카드를 썼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제보자분은 이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소름 끼치더라는 겁니다. 아니 결국 그 카드를 결제를 했으면 거기서 끝이 안 하죠. 카드 값을 누군가 갚아야 되는데 그건 자기 지금 아내 딸들이 자녀들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. 왜 그걸 자기가 생색내가면서 남편 카드를 쓰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. 그 자기 남자친구 그러니까 제보자에게는 전 남편분의 그 카드가 왜 그 사람 손에 있었을까요? 그렇죠. 여자친구라고 하니까 갖고 있다. 그것도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딸들이 카드값 내라라고 했을 때도 내지 않고요. 또 지금 나중에 지금까지 미루면 어떡하냐라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계속 얘기를 하면 어디 아프다, 어디 가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차일피일 계속 미뤘다고 합니다. 카드를 돌려주거나 카드값 내는 거. 그래서 처음에는 좀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이거는 고의적으로 뭔가 카드값을 대신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카드값, 우리 아빠 거 카드값 주세요. 카드도 주세요 했더니 줄게 하놓고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런데 문제는 카드뿐만이 아니라는 거죠. 네, 그 전 남편이 갖고 있던 차도 하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자동차. 네, 자동차요. 근데 이 전 남편의 빚을 처리해야 하다 보니까 이 차도 팔든지 폐차하든지 어쨌든 이 차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. 그런데 그 전 남편 여자친구가 차 키를 안 주고 이것도 또 차일피일 미룹니다. 급기야는 결국 제보자랑 큰딸이 직접 찾아가서 그 키를 받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차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질 않은 겁니다. 이것도 어딨냐 물어봤더니 다른 데다가 옮겨놨다는 거예요.
거예요. 그래서 딸이 거기 좀 같이 가자 이렇게 했더니 뭐 그제야 그 장소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들게 장소를 알아내서 결국 차를 찾아갔는데 그 차는 방전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또 긴급 출동까지 불러서 이동시켜야 하고 이런 일들을 겪어야 했다고 합니다. 자, 일단 카드값은 못 받았는데 차는 받았습니다. 자, 그런데 고인이 된 전 남편 아빠가 지금 상당한 빚을 남겨놓은 상태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게 또 자녀들한테 고스란히 넘어오지 않습니까? 네,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. 왜냐하면 이 남편이 남긴 빚이 한 5천만 원 되고 그중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차 할부금이라고 하는데 이 빚이 고스란히 자녀들한테 상속이 됐다고 합니다. 근데 이혼하면서 그동안 위자료도 못 받았고 양육비도 못 받았고 오롯이 그냥 혼자서 키웠는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아빠가 이렇게 빚만 남기고 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요. 그래서 내 딸이랑 아들이 이렇게 속상한 것도 힘든 것도 속상한데 거기에 예전에 그 이모라는 분이 전화 와서 나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, 나도 괴롭다 막 이런 식으로 하소연까지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엄마로서는 우리 자식들이 왜 이런 하소연까지 듣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나고 나라도 나서서 이 빚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제보자께서도 역시 뭐 생활 형편이 그렇게까지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도 잘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지금 걱정이 한 짐이신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요, 오늘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자, 사망한 전 남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여자친구, 이 카드빚, 카드 대금 이거 누가 갚아야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청구서가 딸한테 넘어왔다는 겁니다, 박 변호사님. 그렇죠. 왜냐하면 상속이 됩니다.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카드도 실제로는 자녀들 거가 되고 또 청구서의 주인도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. 자식들이 이제 직계 비속으로 상속을 받게 되죠. 이 여자는 여자친구일 뿐이거든요.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카드를 뭐 뺐든지 만약에 안 준다면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. 이 대금을 지금 사용한 거는 사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법률 원인 없이 사용한 거가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마련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. 그래서 민사적으로 좀 소송 제기하거나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그 카드 대금은 그렇다 치고 그 빚 2천만 원 그건 어떻게 해요? 아니 카드 대금을 포함해서요. 이런 상황이면 사실 지금 이제 가족이 좀 뿔뿔이 흩어지는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연락이 안 닿았던 부모님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해서 빚만 남기는 경우들이 왕왕 벌어지거든요. 그때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이라는 작업을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. 상속 포기. 빚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. 이유가 그러니까. 없어요. 근데 그걸 안 받으시고 잘 모르시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하다가 조금씩 갚기 시작하잖아요. 일단 갚기 시작하면 다 떠안는 모양새가 돼버리거든요. 아이고야. 그래서 이 사연자분도 제가 정확히 어느 정도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그 남편 남기신 재산들을 다 쓰거나 하지 않았다라면 빨리 저 변호사 사무실 찾아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절차를 알아보세요. 저거를 갚으실 이유가 없어요, 사실은. 그러니까 빚 5천만 원. 예, 안 갚아도 다 포기를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. 근데 중간에 남편분이 남기신 거를 이렇게 자녀들이 뭐 처리하고 팔고 쓰고 이랬으면 상속을 한 걸로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. 아이고야. 예,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기억을 해두셔서 주변에 혹시 비슷한 일 있으면 빨리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하라고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. 갚을 이유가 없는 건데 다 떠안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. 속 안타까워요, 보면. 그렇구나. 그러니까 일부라도 뭔가 사용하거나 받게 되면 전부를 승인하는 격이 됩니다. 아이고야. 그래서 그걸 조심을 해야 되고요. 이런 어떤 사망 사건이 일어났거나 상속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전문가, 뭐 변호사나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야 됩니다. 또 그럼 완전 그냥 건들지 말아야 돼요. 가만 놔두고 와서 이 기간 제한도 있어요. 석 달 뭐 기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교수님도 뭐 주실 말씀 있을까요? 네, 다행히 변호사님 두 분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그 빚 걱정은 행동만 빨리 하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. 지금 엄마로서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. 아빠는 아빠 도리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 딸만 희생하는 것 같아서. 근데 아빠는 아빠 도리를 못했어도 이 딸은 정말 자식 도리를 너무 잘한 100점짜리 딸이잖아요. 이제 엄마가 빨리 한정 승인해 주시면 딸이 자신의 삶을 잘 당당하고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딸이니까 지원해 주시고 이제 가족끼리 행복하실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